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국제사용 조약기구 나토는 이런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준에 맞춰서 사실 여부 확인 등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YTN 홍보선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파병 보도에 관한 질의에 사실 확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러시아에 북한의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단호한 대응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계속되는 위협을 통해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불법적인 협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further activities, including personnel. I think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주장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무역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은 언급해야 할 것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 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북로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로조약의 비준에 나선 러시아 행보에 대해 질문받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커지는 안보 협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분명히 우려한다며 동맹인 한국과 공조를 통해 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열린 검찰 내부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부터 4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명의 차장검사와 선임부장검사, 평검사 등 모두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키는데요. 어제 회의에선 수사를 맡은 반부패 수사 2부가 사건 개요와 처분 내용 등을 설명하면 레드팀 역할을 맡은 회의 참석자들이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체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처분은 언제쯤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네, 검찰은 레드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재보궐 선거가 끝난 데다 내일은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4년 반 만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사건 쟁점과 향후 불거질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검찰은 먼저 기소한 관련자들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이어 2심 법원이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거나 직접 이상매매 주문을 해야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통일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은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문제 삼은 건 2018년 3, 4월 평양에 우리 측 공연단을 싣고 간 전세기 선정 과정입니다. 당시 통일부가 방북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사 이스탄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다른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게 보험을 제대로 들고 간 거냐 안 들고 간 거냐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운항 비리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스탄공이 띄운 항공기는 외국 항공사에서 빌려 쓰던 보잉 737입니다. 미스 항공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라도 났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상황.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방북 전문 항공사 타이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들여다보다가 방북 전세기 문제로 수사를 확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접수한 고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은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인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이 필요한 만큼 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무효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입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자연계열 응시자와 학부모 50여 명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재시험을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고
이번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기엔 이 시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가 이제 기사협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험지 사진을 유출한 수험생 2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넷을 시험 중 챗 GPT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글을 올린 응시자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도 고발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논술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경험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시험은